여기는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한 활력 충전소. 저는 조용남은 아니고요. 여러분의 활력을 나눠줄 활력맨 권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네, 지영 씨. 네. 최근 그 노년층뿐만 아니라 네. 젊은 층에서도 이 환자분들이 그렇게 성별에 상관없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어떤 그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인지 아실까요? 비만? 비만, 비만, 고혈압? 고혈압, 당뇨병. 당뇨까지.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닌가요? 아니면 뭐 아니긴 아니네. 틀리긴 했네. 네. 네, 관절염 환자분들 이렇게 많대요. 맞아요. 뭐 과거에는 관절염 하면 노인성 질환으로 좀 아시고 어르신들이 보통 파스를 붙이면서도 그렇죠. 이게 참아냈던 그런 질환인데 네. 요즘은 젊은 층에서도 뭐 우리 지영 씨처럼 이렇게 몸매를 위해서 하이힐을 네. 이렇게 신고 다니시고 또 다이어트, 과격한 운동 때문에 음. 젊은 층도 이 관절염을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네. 그걸 그냥 이 통증 가볍게 넘기다가는 결국은 이제 인생에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거. 큰 화를 부를 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네. 준비를 했죠.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관절을 최대한 보존하는 관절염의 치료라는 주제로 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른보험병원의 최광천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환영합니다. 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점점 갈수록 우리 그 도움 주실 주치의, 네. 주치의분들이 이제 훈남들이 점점 자꾸 나타나고 있어서 배우분이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 배우분과 잠시 후에 전화 연결 가능하다는 거. 네, 언제든지 저희는 열려 있습니다. 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아래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원장님 오늘 이 관절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관절염이 도대체 왜 발생하고 또 주로 어떤 통증이 수반이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관절염이란 말은 관절의 정상적인 기능이 소실되어 나타나는 결과를 표현하는 임상적인 말로서 관절면의 조화로운 운동 기능이 소실된 상태를 말합니다. 거의 모든 경우에서 환자분들이 통증을 동반하게 되고요. 초기에는 앉기, 또 쪼그려 앉기, 양반다리 할 때, 또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을 호소하게 되고요. 이런 관절염이 진행되게 되면 휴식 시에도 통증이 있어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게 됩니다. 네, 정말 그 통증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가 봐요. 일단 이 통증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무릎뼈의 구조부터 살펴보면 더욱더 좋을 것 같은데요, 원장님? 네, 제가 무릎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릎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 중에 하나로 허벅지뼈와 정강이뼈를 연결하는 신체에서 가장 큰 관절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허벅지뼈와 정강이뼈를 연결하는데 이 사이에는 이렇게 하얗게 흔히 알고 있는 물렁뼈가 존재하게 됩니다. 네, 물렁뼈와 물렁뼈 사이에 반달 모양으로 생긴 연골판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네. 이 물렁뼈와 물렁뼈 사이는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우리가 얼음과 얼음을 사이에 두면 굉장히 미끄럽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물렁뼈와 물렁뼈 사이는 그보다 약 30배 정도나 더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오. 그래서 젊을 때는 이 물렁뼈와 물렁뼈 이 관절이 체중을 전달하면서도 굉장히 매끄러운 관절 운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면 이 물렁뼈 사이에 균열을 갖게 되고 염증 세포가 생기고 또 이 연골판이 찢어지게 되면서 환자가 움직일 때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무릎뼈의 구조 살펴봤습니다. 네. 그런데 전통적으로 음. 우리는 그 부모님들께 그 참을인자 석자에 대해서 그렇죠. 늘 이제 교육을 받아봤어요. 네. 그게 대한민국 그 국민들 머릿속에 박혀 있어가지고 네. 이제 뭐 아파도 잘 참는 것이죠. 네, 이 정도는 참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 살인을 면한다는 그 참을인자 석자가 못 말이죠. 참으시잖아요, 그런데. 네, 저는 못 참죠. 저는 못 참아요. 근데 저희 어머님들이 참 많이 참으셔서 그러니까요. 좀 병을 키우는 게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관절염도 결국은 참다가 완전 고질병 되고 못 고치는 경우까지 생긴단 네. 말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관절염에 대해서 깊숙이 침투해서 그 관절염 도대체 뭔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네. 그럼 어떤 통증 유발하는 질환부터 살펴볼까요? 원장님 어떻습니까? 역시 무릎 관절염의 대표적인 증상은 뻣뻣함과 그 환자분이 느끼는 통증이 되겠는데요. 이 증상의 정도가 환자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많이 진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경미한 통증만 호소하다가 못 걸을 정도로 통증이 진행되는 분들이 있고요. 걸을 때마다 관절에서 소리가 나며 통증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국 치료받지 않고 진행되게 되면 관절에서 뚝뚝 소리가 나면서 걸을 때뿐만 아니고
걷지 않을 때도 휴식기에도 관절에서 통증이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엔 O자 모양으로 다 관절이 변형되게 되며 통증이 심해져 이때는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아니 저도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갑자기 네. 좀 겁이 나는 부분이요. 네. 앉았다 일어나면 무릎에서 통증이 나는데 네. 나이에 상관없이 이건 좀 걱정해야 하는 건지 네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치료법에 대해서 빨리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치료하는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무릎 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검사와 네. 진단이 선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네. 초기 관절염일 때는 절대 수술하지 말고 저희가 네. 비수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비수적 방법으로 치료할 때는 관절염의 진행을 억제하고 우리가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의 기능을 오랫동안 보존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비수적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요. 그렇지만 이게 어느 선을 넘어가게 되면 아무리 약물 치료를 하고 주사 치료를 해도 낫지 않는 경우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진행된 관절염에서는 계속해서 비수술적인 치료를 고집하지 말고 네. 적극적인 수술적 치료로 관절염을 치료를 해야 네,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네. 치료법이 나와 있네요. 네. 그렇지만 그 수술적 치료라고 해서 너무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네. 수술적 치료가 관절 내시경 수술로 간단하게 연골 재생을 도모할 수가 있고요. 네. 본인의 관절을 보존하는 대표적인 술식으로 경골 근위부에서 뼈를 잘라내서 그 체중을 받는 부위를 약간 바꾸어 주어서 안 아프게 걸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경골 근위부 절골술이 있고요. 네. 또 손상대 부분만 인공관절로 임플란트처럼 살짝 바꾸어주는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이 있고 네. 또 인공관절 전체를 바꾸어주는 인공관절 전 치환술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종류가 꽤 많네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지영 씨처럼 네. 이렇게 방송 중에 원장님께 자기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어떤지를 아니, 물어보시지 말고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아마도. 네. 대신해서 이제 여쭤봤을 텐데 네. 요것보다는 직접 병원 내원하셔서 그래서 정확한 진단, 거기에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원장님.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보통 무릎에 통증이 있을 때 괜찮을 거야 하고 넘겨버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통증을 느낄 때 초기에 병원에 내원해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제가 연골이 손상되어 가지고 퇴행성 무릎 관절염 진단을 받으신 환자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네. 이렇게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는 초기 상태의 관절염으로 진단된 분입니다. 네. 경미하지만 간헐적으로 통증을 느끼고 있던 환자였고요. 여러 군데 병원을 다녔습니다. 네. 근데 엑스레이 상으로는 가는 병원마다 뼈의 정렬 구조라든지 관절 간격 그리고 관절염 때 특징적으로 보이는 골극이 보이지 않아서 항상 병원마다 괜찮으신데요. 네. 그냥 지내보시죠라는 얘기를 계속 들었던 환자입니다. 음. 저희 병원에 내원해서 MRI 검사를 시행을 했는데요. 이게 MRI 영상입니다. 이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연골을 나타낸 거예요. 이 네.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중간에 소실되고 연골 하골까지 병변이 생겨서 초기 관절염으로 진단이 됐던 환자입니다. 네. 네. 그럼 많은 어머니들이 우리가 뭐 무릎이 닳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이런 경우인가요? 네, 이런 경우 어머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이런 경우가 조금 더 진행이 된 경우겠죠. 그러면- 젊은 분들의 경우도 이렇게 진행될 수 있으니까 이런 때 적극적으로 네. 이런 때는 초기 관절염은 비수술 치료를 해야 되니까 네. 병원에 내원해서 네. 적극적인 비수술 치료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셔야겠어요. 네. 방금 보여주신 환자분의 경우는 어떤 치료가 적합한가요? 네, 저는 초기 관절염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편인데요. 무엇보다도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 처방을 내립니다. 무릎을 감싸고 있는 대퇴사두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요. 이 근육이 강화되면 체중이 분산되고 관절염의 진행을 현저하게 늦출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무릎 관절각 내에 주사 치료를 할 수 있고요. 네. 근데 환자분들이 보통 무릎에 주사 맞으면 안 좋은 거 아니야?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하지만 그렇게 안 좋은 주사 치료가 아닙니다. 네. 이 무릎에 관절각 내 주사를 맞게 되면요, 무릎 내 염증 세포의 수를 감소시키고 그 염증을 저하시켜서 관절염의 진행을 억제합니다. 또 이때 약물 치료까지 함께하면 효과가 현저하게 증가될 수 있죠. 네. 또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관절염 치료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한 가지이고요. 네. 초기 관절염의 경우에 이러한 적극적인 비수술적 치료로 수술이 필요한 관절염으로의 진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통증이 있던 것을 통증이 없는 관절로 바꾸어서 자기 관절을 오랫동안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네.
네, 이렇게 수술하지 않고 치료해서 좋아진다면 정말 다행인데 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치료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고 있는 네. 거 맞죠? 예. 그래서 궁금한 게 그러면 이런 통증 치료 뭐 이렇게 수술하지 않고 치료를 받다가도 이게 이걸로는 좀 부족하다 싶으면 이제 수술해야 되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치료는? 비술적 방법으로 치료할 단계가 지나게 되면 네. 그거는 이제 비가역적으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단계가 되면 이번엔 또 적극적으로 네. 수술적인 방법을 고려를 해야 돼요. 네. 수술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요. 네. 이런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나는 수술이 너무 무섭다. 약만 먹고 해보겠다. 네. 이렇게 계속 고집하게 된다면 치료도 되지 않을 뿐더러 네. 통증을 느끼는 기간만 길어질 뿐입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진행된 관절염에서는 적극적인 수술 치료를 해서 관절염을 이제 캐내야 되는데요. 네. 네. 이때에도 환자의 관절을 보존하기 위해서 최대한 환자의 관절 고유 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수술적 치료의 원칙이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의 원칙은 무조건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고요. 환자의 관절을 최대한 보존하는 치료가 첫 번째 우선이 돼야 되겠고요. 또 관절 고유의 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는 환자 맞춤형 치료가 돼야 되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관절 보존적 치료로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이 있는데요. 네. 과거에는 전체 무릎을 다 치환했는데 이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은 본인의 무릎의 중요한 십자인대, 또 외측 관절면, 외측 측부인대, 내측 측부인대를 모두 보존하면서 손상된 내측만 임플란트처럼 간단히 치환해서 네. 환자의 관절을 최대한 보존하는 치료입니다. 네. 이렇게 본인의 관절을 최대한 보존하게 되면 수술이 굉장히 작고 관절 운동이 수술 끝나고도 거의 본인 관절에 가깝고요. 네. 네. 절개의 크기가 작아서 통증이 매우 적고 수술한 다음 날부터 바로 재활과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인공 관절을 하면 전 치환술을 떠올렸는데 네. 최근에는 부분 치환술로 시술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본다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제가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인공관절 절치환술은 수술이 굉장히 큽니다. 네.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이 수술을 받으셨고 사실 또 저희 정형외과 전문의들이 생각하기에는 무릎의 최종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이 인공관절 전치환술도 제대로 수술을 시행하면 환자의 95% 이상이 만족하고 또 이제 잘 걸을 수 있는 치료, 아주 좋은 치료입니다. 네. 그렇지만 문제는 수술이 크다는 데 있는데요. 네.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게 되면 인대, 힘줄, 연골, 뼈 등을 모두 제거를 해야 돼요. 네. 어. 그리고 피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수혈이 필요하게 되죠. 예. 수술 시간도 약 1시간 반 정도로 길게 열리고요. 네. 수술 상처 크기도 작게는 8, 9cm에서 네. 길게는 10cm가 넘어가게 수술 상처가 크게 됩니다. 네. 그에 반해서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은 손상된 부분만 인공관절을 교체하기 때문에 네. 본인의 관절을 최대한 보존하고 수혈이 거의 필요치 않습니다. 네. 네. 한 케이스도 없었고 수술 시간도 1시간 이내로 굉장히 작고요. 상처의 크기도 5cm 내외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설명 들으셨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네. 내관절을 그대로 거의 사용하면서 네, 그렇죠. 수술을 들어가는 게 훨씬 네. 더 안전하겠고 이 세상에 좋은 게 아무리 많아도 그러니까요. 내 것이 가장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가 관절을 최대한 보존하는 관절염 치료라는 주제입니다. 네. 지금 우리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또 저희의 궁금증을 함께 들으시면서 궁금증이 무궁무진하게 네. 생기신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전화 연결 지금 불통될 정도로 전화 많이 오고 있는데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네, 원장님과 직접 상담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네, 지금 저기 54년이니까 60이에요, 60.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여기 무릎이 이렇게 제가 작년도서부터 이렇게 계단 같은 데를 이렇게 오를 때 이렇게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더라고요. 네. 소리가 나고 이제 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은 소리가 그러니까 주로 많이 나고 이제 이렇게 화장실 같은 데 이렇게 변기에 앉았다 이렇게 일어나려면 양쪽에 이렇게 그 허벅지 있는 무릎 있죠. 네. 거기가 이렇게 아프니까 이렇게 조금 이제 부자연스럽고 그러면서 많이 걷는다든지 제가 이제 산을 그 전에 많이 탔었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그래서 산을 안 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걸으면은 이제 무릎이 좀 이렇게 좀 시끔시끔 이렇게 좀 아픈 시큼하고.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그 소리가 많이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가 이렇게
뚝뚝 그 하면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흔들면은 으찌그찌 그런 소리도 나는 것 같아요. 무릎에서. 네, 걷는데 장애는 없으세요? 마음껏 걸을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걷는 데는 걷는데 이제 뭐 많이 오래 좀 서 있든지 좀 하면은 그 무릎 부분이 좀 이렇게 좀 부자연스럽죠. 뭐 네. 그냥 좀 네. 어머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관절염 초기 증상을 다 호소하시고 계세요. 혹시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거나 정형외과 전문의를 만나본 적이 있으세요? 병원은 여기 이제 동네에서 정형외과를 처음에 제가 작년에 이제 이렇게 계단 오르면 소리가 나갖고 제가 바로 갔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냥 거기서 뭐 사진 촬영하고 뭐 그러니까 뭐 저기 촬영은 안 하고 이제 간단한 거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MRI도 촬영이 아니고 네, 엑스레이 그거- 찍으셨구나. 네. 예예 그런 촬영을 했는데 그냥 거기에는 큰 이상은 없는데 뭐 그냥 그 연골 주사라는 거를 거기서 한 3번 저기 이렇게 이주일에 한 번씩 해갖고 제가 맞았거든요. 네. 어머님 일단 엑스레이만 찍어봐서 예. 관절염이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들으셨으면 굉장히 다행이시고요. 사실 연세 60세 정도면 이제 초기 관절염이 생겨서 진행을 하게 되는 나이거든요. 그때부터 굉장한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머님이 이제 아직 진행된 관절염의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무릎 앞에 있는 근육을 굉장히 힘을 키우셔야 돼요. 주사도 맞고 주사는 맞으셨다니까 약도 좀 드시고요. 네. 무릎 앞에 있는 근육만 키우면은 본인 관절을 오랫동안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정형외과 의사랑 상담하셔가지고 무릎 앞에 대퇴사두근근 등력 강화 운동을 배우세요, 병원에서.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본인 관절을 오랫동안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저는 그 원인이 그 소리 나는 게 원인이 저는 알고 싶어갖고 그래서 그거를 뭐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없어요? 그 네. 소리가 나는 건 관절염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증상인 거죠, 원장님? 네, 그거는 직접 환자분을 뵙고 진찰을 해봐야 알 수 그렇군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절염 때도 소리가 나긴 나는데요. 무릎 네네. 주변에 여러 가지 물주머니들이 있어서 정상적으로도 소리가 나긴 하거든요. 아. 소리가 난다고 해서 꼭 관절염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머니. 그렇구나. 근데 어쨌든 우리 네. 어머님은 좀 양호하신 편이신 것 같아요. 양호하신 다행인 것 편이에요. 네, 같습니다. 이럴 때 빨리 원장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네. 내원하신 병원 원장님께서 수영을 하라고 하셨다고 맞아요. 하셨잖아요. 이렇게 좀 운동으로 좀 잡으시면 더욱더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육을 강화하라는 네. 게 중에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연골 주사도 지금 맞았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연골이 닳았다고 하면 보통 그런 순서대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연골 주사를 네. 굳이 아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 네, 그리고 근육을 강화하고 네네. 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상세하게 아주 상담해 주셨는데 다음 분도 상담 한번 기대해 볼까요? 예, 여보세요? 예, 네,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예. 네, 원장님께 직접 증상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예, 저는 67살 되는 남자거든요. 네. 그런데 이 왼쪽 다리가 바깥쪽으로 달아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면은 좀 휘청휘청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이래 평상시, 평소에는 걸어가는데 아무 불편이 없고, 아프지 않고 그래요. 근데 언덕 같은 데 이래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통증도 오고 이렇거든요. 그래 갔더만 양쪽 다리를 다 해야 된다고 하길래 그만 포기를 하고 지금 치료와 있습니다. 원장님 어떻습니까? 네. 네,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흔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무릎에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내측 관절부터 손상이 오게 됩니다. 네. 외측 관절부터 지금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외측 관절에 손상이 왔다 그러는데요. 그것은 혹시나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지는 않은지 어. 또는 무릎 정렬에 다른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면밀한 검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렇지 않고 정말로 무릎 외측에만 관절염이 왔다 그러면 아버님 같이 연세가 젊으시잖아요. 사실은 네, 저희 67 정형외과 의사들 젊으시죠. 60세 굉장히 네. 젊습니다. 네. 이런데 지금 산에 다니시기 불편하다 그러면 네.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인 수술 치료로 아. 관절면을 바꾸어 주든지 아니면 외측 관절만 치환할 수도 있고요. 그걸 면밀히 판단해서 이 환자에게 어떤 치료가 맞는지를 판단해서 저는 이 환자분한테 적극적인 수술 치료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 그런데 그 병원에서는 지금 아까 좀 상담하신 그 아버님께 양쪽을 다 하길 이제 권하셨단 말이죠. 네. 네. 물론 정확한 진단을 해 보셔야겠지만 보통 이제 이렇게 바깥에 이제 달아서 좀 드문 경우였다고 하지만 이런 경우에 양쪽 다 해야 되는 경우들이 또 있습니까?
양쪽을 다 하는 경우가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관절염의 치료는 비수술 치료가 있고요. 네. 수술 치료가 있는데 수술로 결정이 됐다 하면 네. 네. 그러니까 비수술 치료, 약물 치료나 다른 걸로 낫지 않는다고 하면 네. 얼른 이 환자를 통증에서 구해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구해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한쪽엔 양쪽 다 지금 보통 무릎은 양쪽 다 증상이 생깁니다. 어느 쪽이 좀 약하고 어느 쪽이 좀 강하고 네네. 증상이 세고 이런 건 네. 있지만 보통 양쪽에 생겨서 아버님의 경우에 양측에 증상이 있다면 네. 근데 아버님 한쪽만 아까 불편하시다고 했던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요. 예. 저 같으면 그러면 일단 한쪽을 먼저 하겠습니다. 아. 근데 증상이 엑스레이로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느끼느냐. 환자분이 증상이 어느 쪽에 불편하냐에 따라서 그것도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해야 돼요. 네. 또 환자분은 한쪽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큰맘 먹고 병원을 가는데 네. 양쪽을 해야 한다라고 들으면 사실 좀 부담이 크거든요. 네. 진짜 우리 원장님께서 정말 믿음이 가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나 같으면 네. 일단 네. 한쪽부터 해보겠다. 네. 이런 말씀 사실 하시는 원장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도 뭐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진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시고 네, 네.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좀 꾸준히 진행이 되면 상태가 더욱더 악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관절염은 진행합니다. 아. 진행하는 게 환자가 노화 과정에 따른 진행도 네. 있지만요. 네. 이미 손상돼 있는 관절에서 뿜어져 나오는 염증 세포들, 네. 염증 매개 물질들이 다른 정상 관절들의 관절을 손상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비술적인 치료로 안 된다는 네. 관절은 적극적인 초기에 수술해서 네. 더 진행을 막는 것이 좋겠죠. 그렇군요. 네, 고민하지 마시고요. 빨리 네.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 그리고 정확한 수술로 좀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분 또 연결해 볼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6이에요.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병원에서 퇴행성 관절이라고 하는데요. 네. 앉았다 일어나도 아프고 한 30분만 걸어도 이 무릎이 많이 아파서 오래 못 걷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앉아있어도 어떤 데는 이 다리가 이렇게 욱신욱신하니 쑤실 때도 있고 그래요.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에 많이 지장을 받으시죠? 예. 네. 수술을 생각을 해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을 몇 년 댕기면서 그 연골 주사 2달에 한 번씩 맞고 약을 먹었어요. 네. 약을 먹었는데 이제 선생님이 지금 그렇게 불편하면은 수술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무서워서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저희 정형외과 의사들 영역에서 인공관절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좋은 치료입니다. 네. 100명 하면 95명 이상이 굉장히 만족하고 어. 일상생활을 복귀를 하는데요. 문제는 나머지 5명들이 네, 네. 인공관절 했더니 너무 아프고 네. 통증이 심하고 예. 이런 걸 우선 들으면 그러니까. 너무 무섭거든요. 그 환자분들은 그 5분의 얘기를 그렇죠. 많이 들어가시고 네네네. 걱정을 많이 하시고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너무 걱정을 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네. 요즘에는 예전에는 병원에서 이제 환자들의 통증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했어요. 아. 수술을 잘 됐는데 왜 그러세요? 네. 원래 그렇게 아픈 거예요. 아. 환자는 너무 아픈데. 네. 그리고 또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병원에서 꺾기, 인공관절하고 무릎의 각도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네. 꺾을 때가 안 됐는데 일부러 좀 꺾고 그런 거에 굉장히 그런 건 소문이 전해지다 보니까 인공관절 수술은 굉장히 무서운 수술, 네. 받으면 너무너무 아픈 수술 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저희 정형외과 의사들이 지금은 많이 발전해서 예. 통증 조절하는 그런 프로토콜을 굉장히 많이 발전시켰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통증도 많이 조절하고요. 더군다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76세에서 앞으로 25년을 더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게 못 걷고 25년을 살 수는 없거든요. 네. 길어진 수명만큼 관절 수명도 네. 늘려서 인공관절을 어머님 상태를 보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네. 부분 치환술로 불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인공관절을 전체를 한다 하더라도 수명이 지금은 20년 정도 가니까요. 네. 네. 한 번 수술로 어머님 남은 생을 네. 굉장히 네. 건강한 관절로 건강하게.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한 사람의 정형외과 의사로서 제가 약속드리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잘하는 병원 찾아서 네. 수술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야, 이거 뭐 오. 무슨 저기 그 과거에 사실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네. 그걸 짚어주셨어요.
원래 수술하면 다 아픈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 젊은 의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예. 네. 그래서 의사들이 매정하다는 이미지가 맞아요. 그렇게 생긴 거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 자기가 많이, 아파봤어? 뭐 이러시잖아요. 네.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정말. 특히나 오늘 함께하고 계신 우리 최강찬 원장님께서 그런 마음까지 살펴주시니까 네. 여러분 믿음이 많이 가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얘기가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네. 계속 저희 방송 지켜보시면서요. 나의 치료법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관절염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앞서 그 수술하는 방법 중에서 특히나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이라는 얘기가 상당히 관심 네. 깊게 저도 들었거든요. 네. 어떤 치료 방법이죠? 거의 대부분의 한국 퇴행성 관절염이 똑같습니다. 내측이 먼저 손상이 되고요. 내측 대퇴과와 내측 경골과가 손상이 됩니다. 네. 이 상태는 환자 견딜만 하죠. 네. 걸을 수 있습니다. 참고. 네. 아프지만. 네. 그러다가 점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외측까지. 그러면은 전부 다 바꿔줘야 돼요. 수술이 커지게 됩니다. 내측만 명확하게 병변이 있을 때 이것만 간단히 바꿔주면 수술이 굉장히 작고 일상생활로 빠른 복귀가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손상된 부위만 치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원장님? 네, 다시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손상된 부분만을 바꾸니까 수술이 굉장히 작습니다. 네. 그리고 무릎이 앞뒤로 움직임을 막아주는 십자인대,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가 있거든요. 네.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하게 되면 이 전방 십자인대는 무조건 절제를 해야 되고요. 후방 십자인대를 보존하는 수식도 있고 보존하지 않는 수식도 있는데 네. 이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은 그 십자인대를 모조리 다 보존하게 됩니다. 네. 수술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도 이런 부분 치환술은 꺾기라는 게 없죠. 왜냐하면 정상 관절 운동 범위가 다 나오니까요. 네. 절개 크기가 굉장히 작고요. 약 5cm 정도 되고 수술 후의 통증이 현저히 적습니다. 네. 그리고 재활과 일상생활의 복귀가 바로 다음 날부터 보행이 가능하고요. 네. 네. 일주일 지나면 보통 다 퇴원을 합니다. 네. 또 환자분들이 싫어하는 수혈할 필요가 거의 없고요. 예. 또 수술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환자 연세가 많아도 몸이 조금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아주 간단히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보시면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한 환자의 그 상처 사진이고요. 좀 크죠. 네. 수술이 좀 크긴 큽니다. 어, 근데 부분 치환술한 상처는 이와 한 반 정도 되죠. 차이가 있네요. 네네. 네. 그리고 이분은 1개월째 부분 치환술한 분인데요. 네. 정상 관절과 같이 큰 각도로 무릎 구부리가 그러네요. 가능하고 네. 뭐 양반다리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 네. 일단은 보신 것처럼 흉터도 적고 통증도 적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을 받은 환자분들의 사례를 직접 좀 알려주시면 마음이 한결 더 놓일 것 같은데요. 네. 79세 여자 환자의 사례인데요. 네. 7년 전에 대학병원에서 오른쪽 무릎을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어요. 네네. 당시에 무릎 관절염이 진행이 됐었겠죠. 네. 7년 동안 반대쪽을 썼으니까 본인의 관절로 굉장히 오래 잘 쓰신 분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점점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대부분 가면 반대쪽 인공관절을 쓰니까 쪽 인공관절 전치환술 합시다. 이렇게 됩니다. 네. 네. 근데 자세히 보면 이 관절 외측은 살아 있어요. 네. 아, 전부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측만 치환하는 걸로 계획을 했어요. 네. 수술 다음 날부터 보행이 가능했고요. 네. 일주일 뒤에 퇴원했는데 환자는 너무 만족해요. 왜냐하면 인공관절 한쪽 받았던 분들은 그 과거에 아팠던 기억 때문에 반대쪽 받기를 굉장히 꺼려해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7년 정도를 끌어왔던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번에 수술을 하고 굉장히 수술이 작고 네. 통증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만족했어요. 회복 기간도 좀 빠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분은 71세 남자 환자분인데요. 역시 3년 전에 대학병원에서 이제 오른쪽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습니다. 네. 역시 본원에서 내원했는데요. 환자 무릎이 약간 오다리가 됐죠. 네. 관절염 좀 진행이 된 거예요. 네. 엑스레이만 보면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해서 무릎의 축도 교정해주고 네. 외측도 바꿔줘야 될 것 같은데 네. 환자를 좀 더 자세히 보고 MRI 찍어서 외측 관절면이 살아있는지 네네. 네. 네. 대퇴 슬개 관절이 살아있는지를 네. 면밀히 검토한 후에 네. 대퇴 슬개 관절도 살아있고 외측 관절면도 보존돼 있는 것 같아서 네. 내측 부분 치환술을 시행했습니다. 네. 네. 내측 부분 치환술만 시행해도 다리가 이렇게
쭉 펴집니다. 오. 네. 역시 이 환자도 현재 일상생활에 전혀 무리가 없이 아주 만족하고 있고요. 네. 네. 다음 사례네요. 네, 72세 남자 환자인데 이 환자는 오랜 기간 동안 무릎 통증이 있었는데 계속 참고 살았어요. 참고 지내시다가 최근에는 끝까지 굽을 때 너무 극심한 통증을 호소해서 병원에 내원했죠. 이 환자도 다른 인공관절 치환술을 전치환술을 보통은 하는데요. 본원에 내원해서 내측을 자세히 살펴보고 내측에만 관절염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내측 인공관절 치환술만 시행했습니다. 네. 네. 역시 수술이 굉장히 작고요. 네. 환자는 너무너무 만족해하고 보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네. 예, 이번은 63세 여자 환자분인데요. 네. 역시 3년 전부터 우측 무릎 통증이 있었고 엑스레이 보면 관절 간격이 굉장히 줄어들어 있어요. 그러네요. 예, 네. 골극도 보이고 또 이 관절 안의 문제로 인해서 관절액이 밖으로 새 나가서 무릎 뒤쪽에 물혹도 생겼어요. 아. 네. 치료 전에는 무릎 관절이 이렇게 내측 간격이 협소했는데요. 무릎 관절 역시 내측을 한 다음에는 관절 간격이 쫙 펴졌죠. 네. 네, 아주 만족하는 환자 사례입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그 과거에 전 치환술을 받았던 환자분의 경우에는 부분 치환술이 좀 마음의 부담이 좀 적고 그러니까요. 한결 좀 가볍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사례들을 다양하게 보고 나서 네.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더욱더 좀 믿음이 가고 네. 또 더욱더 궁금증이 더 많아지셨나 봐요. 네. 지금 전화 연결이 많이 지금 문의하고 있는데요. 네. 한 분 한 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원장님께 직접 연세와 함께 어느 부분이 특히 좀 불편하신지 상담을 좀 받아보세요. 네. 예, 어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67요.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무릎이 되게 아파요. 네, 무릎이 처음에 이제 좀 아파가지고 줄기세포를 하면은 낫는다고 해서 줄기세포를 처음에 이제 서울 가서 했어요. 네, 그랬는데 그 줄기세포가 안 맞아가지고 몸이 띵띵 붓고 그냥 그게 염증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했거든요. 야 고생하셨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왼쪽 다리는 뭐 사진을 찍으니까 뼈가 뭐 다 이렇게 막 흐트러지고 막 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는 두 개를 다 하려고 했는데 몸이 약하고 그걸 내가 받아주지 못한다고 해서 한쪽만 지금 했거든요. 아 하셨어요? 왼쪽만요. 네, 그래서 이제 왼쪽을 이제 무릎을 수술하니까 오른쪽 더 많이 쓰게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조금 아픈 데다가 쓰니까 또 더 아파요. 원래 그 신체가요 예. 너무너무 아픈 게 있으면 한쪽이 잘 안 아프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원래 아픈 쪽을 먼저 수술하셨잖아요. 네. 수술하고 났더니 이제 반대쪽이 더 아프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좌측이 아팠다가 그쪽이 사라지니까 이제 우측이 더 마치 더 아파진 것처럼 느끼시는 거거든요. 네. 수술하신 좌측은 어떠세요? 잘 쓰고 계세요? 수술하고 한 번도 병원에 안 갔어요. 그만큼 아이고. 좋으셨어요? 집에서 그냥 물리치료하고 그냥 따뜻하게 하고 그냥 집서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있으면은 그 병원에 가서 이 무릎을 사진을 한번 찍어볼까 그러고 있지. 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셔야 되고요. 네. 엑스레이를 몇 개월에 한 번씩 꼭 찍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네. 수술한 의사를 만나서 네. 수술 소견도 듣고 앞으로 어떻게 재활 치료를 할 것인가 막 쓰시면 안 돼요. 의사 얘기 들어보면서 잘 네. 어떻게 앞으로 쓰실지 상담하시고요. 네. 네, 우측에 대한 수술도 고려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아니 거기서 조심하라고 그러긴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 무릎을 수술을 또 해야지 되는데 네. 그 병원에서는 어떻게 간단하게 하는 방식이 있나요? 그 어머님 직접 뵈서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그 내측만 할 수 있을지 그러면 제일 좋고요. 만약에 외측까지 손상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없고요. 네. 일단 한번 만나 뵈서 진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화 연결하셔서 네. 원장님께 궁금하신 게 좀 많으실 거예요. 네. 근데 사실 환자의 어떤 얘기만 듣고
그렇죠. 어떤 진단이나 치료가 어떤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은 건데도 맞습니다. 불구하고 우리 최강철 원장님께서는 아마도 많은 사례를 보셨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 정도면 이렇게 치료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네. 믿음이 더욱더 갑니다. 네. 네, 다음 분도 계속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화 연결돼 있고요. 네. 네, 연세와 증상을 우리 원장님께 직접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네.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네, 저 올해 60 하나인데요. 네.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아, 예요. 저기 양쪽 무릎이 다 아픈데 오른쪽이 더 아파요. 네. 근데 이제 이 아픈 증상이 이렇게 이제 뭐 내일 비가 온다던가나 이렇게 오늘 이렇게 아파요. 그러면 어김없이 내일 비가 오거나 이게 날이 흐리기 전날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러고 또 이제 좀 안 아프다 싶을 때 좀 이렇게 산책을 걷거나 좀 하면은 갈 때 한 30분 거리 갈 때는 아,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서 가볍게 가요. 그럼 돌아올 때쯤이면 어김없이 또 무거워요. 그리고 이제 책상 다리 같은 거 못하고 뭐 이렇게 굽혀서 앉지 못하고 좀 그렇고 제가 5년 전에 MRI를 찍었는데 그 반달 무슨 저기 연골이 닳았대요. 네. 3분의 1 정도 조금 남았는데 이거를 관절경 수술을 네. 하면은 좋아질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또 의견이 분분해서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하게 아플 때는 아우 그거 해야지 하다가 또 하루 이틀 지나서 또 괜찮아지면 그냥 이렇게 살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도 항상 이제 기로에 있어요. 이걸 해야 네, 되나 어머님 해야 제가 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관절염의 치료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환자가 이 정도는 참을만해, 이 정도는 참을만해 하면서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인공관절 전치환술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환자의 관절염이 비수적 치료로는 안 되지만 네. 수적 치료로 치료가 가능한 아마도 제가 말씀만 들어봐선 그 정형외과 의사가 또 얘기했을 때 내시경 치료가 가능하다 했을 때는 네, 네. 아마도 저희가 미세 절골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부분적으로만 연골 손상이 있어서 인공관절 치환하기는 아깝습니다. 네. 부분 치환술도 아깝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뼈를 잘라서 관절면을 바꿔주는 근위부 절골술도 과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관절 내시경을 해서 미세 그쪽에 구멍을 살짝 뚫으면 네. 저희 그 대퇴 골수에 네. 사람 몸은 원래 저희가 하나의 세포에서 사람이 된 거지 않습니까? 네, 네. 사람 몸은 뭐든지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포들이 있어요. 네, 그게 네. 다분화 능력 세포라고 하는데요. 네. 대퇴 골수에 그게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미세하게 구멍을 내주면 그런 그 다분화 능력 세포가 네, 네. 나와서 원래 갖고 있던 관절 연골로는 안 되지만 네. 섬유 연골로 네, 네. 이렇게 나아가지고 네. 훨씬 지금보다 부드러운 관절을 가질 수 있는 치료가 있어요, 네, 어머님. 네. 네. 그래서 그 의사를 만나서 본인이 느끼기에는 그렇고 의사가 이제 이 정도 치료 해볼 수 있습니다라고 네, 네. 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어머님 이 정도 수술로 가기 전에 네. 네. 이 정도 치료를 해서 완전히 인공관절 가는 시기를 늦춰봅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술은 거의 통증이 없죠. 아. 네. 왜냐하면 자기 관절을 그대로 보존하기 네.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것도 없고요. 네. 그런 시도는 나중에 인공관절을 늦추기 위해서 받아볼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어머니, 네. 네, 우리 최광철 원장님 지금 상담 받아보셨는데요. 만족하셨습니까? 아, 예. 그러면 관절경 수술을 받는 게 좋다고요? 5년 전에 MRI 상황으로는 그 원장님께 그러셨으니까요. 5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좀 상황이 좀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원장님. 네. 네,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 상담하셨던 정형외과 의사 말을 믿으시는 게 제일 좋겠어요. 네. 의사들이 거짓말 하진 않으니까요. 네. 그 의사의 말을 그럼 믿으시고 선생님, 네, 저기 운동은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운동을 뭐가 좋을까요? 운동은 제가 지금 여기서 알려드릴 수가 없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네. 아, 예. 네. 체중을 안 싣고 네. 무릎 앞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이 제일 좋습니다. 아. 그래서 무릎을 예를 들면 뭐 어떤 수영. 스포츠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뭐 수영 하시라 그러면 네네. 보통 환자분들 수영 안 하세요. 왜냐하면 옷 갈아입어야 되고. 아. 네. 저는 네, 이제 너무너무 힘들어. 뭐 의사들이 수영하세요 간단히 얘기하지만 네. 환자는 사실 저는 수영이 수영은 쉽지 이제 않거든요. 기가 불편해서 못 하거든요. 아, 수영 빼고 그러시구나. 다른 거가 뭐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누워서 하는 게 정석인데요. 네. 네. 다리를 이렇게 쭉 피세요. 누워서 다리를 쭉 펴고. 다리를 쭉 네. 피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목 있죠? 네. 네. 발목을 발목을. 90도로 이렇게. 위로 올리는 거. 네. 그래서 무릎을 다리를 살짝 드는 거예요. 네. 근데 많이 들면 안 돼요. 어. 많이 살짝. 들면 운동이 안 되거든요. 네. 1, 2cm를 들고요. 네. 그러면 이제 한번 만져보세요. 앞에 자기 다리 앞에 한번 해보세요. 네. 앞에 어때 근육이 힘이 들어가 있어요. 힘이 들어가 있죠. 네. 이건 지금 체중은 실리지 않았어요. 이쪽 무릎에 근육에만 힘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속으로 마음 속으로 6을 세요. 6. 하나, 둘, 셋, 셋, 넷, 넷, 다섯, 여섯. 네. 내려놓고요. 네. 또 반대쪽 다리를 해서 하나, 이렇게 6 세고요. 오. 이거를 틈틈이 하는 겁니다. 뭐 네. 자기 전에도 한 30분 하고요. 앉아서 TV 보다가도 네. TV 보면서 이렇게 운동하죠. 힘 안 들이고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이네요. 그렇죠. 네. 이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운동을 그렇구나. 하면 네. 초기 관절염에서 후기 관절염 진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아유, 오늘 네. 지금 전화 주신 분 덕분에 우리 모두가 네, 아주 큰 근육 강화할 수 있는 무릎 쪽에 네. 좋은 운동법을 배웠는데요. 하루에 300번 하셔야 돼요. 300번이요? 300번. 드라마 한번 보면서 그렇죠. 하시면 3번 금방 지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원장님 지금 저희가 그 관절염 치료 방법들 쭉 살펴보고 있고 상담까지 나눠봤는데 그러면 이제 증상에 따른 치료 방법들이 제각각 다 다르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어떤 것들인지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네, 증상과 진단에 맞게 환자에게 치료를 계획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네. 사실은 수술 안 하고 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수술은 어쩔 수 없어서 하는 네. 거죠. 저 비수술로 치료할 수 있으면 제일 비수술로 하고요. 네. 네. 또 어쩔 수 없는 경우 수술을 피할 수 없다고 이 환자 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칼을 대야 되겠다고 판단했을 때는 네. 환자에게 정확하게 수술의 범위를 정해주고 네. 최소한의 수술로 환자의 네. 관절을 최대한 보존하는 술식으로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는 게 네. 옳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된 자료가 있죠. 보면서 계속 설명해 주시죠. 네네. 역시 그 각각 관절에는 맞춤형 치료가 필요하고요. 네. 실제 동일한 환자인데요. 네. 이제 본원에서 양측을 다 한 환자입니다. 네. 근데 이 환자도 한 측은 보존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음. 한 측은 외측까지 가 있기 때문에 네. 외측까지 손상이 가 있는데 내측만 바꿔준다면 이 환자는 계속해서 통증을 호소하게 되겠죠. 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내외측을 다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은 이쪽이 우측인데요. 우측에는 외측은 괜찮았어요. 네. 그래서 이쪽은 우측만 바꿔 수술을 작게 했습니다. 어. 그래서 똑같은 환자라도 환자의 관절 연골 상태에 따라서 면밀히 검사해 본 뒤에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할 것인지 부분 치환술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네. 뭐 앞서서 이미 뭐 치료를 받은 이후에 네. 병원 한 번도 안 갔어요. 이런 분들도 계셨는데 혹시 부분 치환술을 받고 나서 뭐 어떤 향후 관리법 관리, 향후 어떤 관리. 게 있을까요? 네. 부분 치환술은 인공관절 수술이랑 달라서 네. 큰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관절처럼 쓸 수 있어요. 오. 그럼 딱히 관리도 뭐 이렇게 특별히 할 건 없다 이 말씀. 수명은 있죠. 아. 수명이 있어서 네. 너무 오래 쓰면 네. 한번 재치환술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네. 재치환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네. 부분 치환했다가 또 부분 치환할 수는 없고요. 부분 치환했다가는 이제 다음번에 수술할 때는 전치환술로 가는 건데 음. 그래도 한 번의 기회를 더 얻게 되는 것이겠죠. 네. 그렇구나. 오. 그렇구나. 아유, 오늘 이 시간 네. 관절 최대한 보존하는 그 관절염 치료를 함께 좀 상담 받아보고 사례도 보고 설명을 꼼꼼하게 좀 살펴봤는데 속이 다 시원하네요. 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알려줄 상식들이 굉장히 좀 많이 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강추해드릴까요? 네. 바른본병원의 최광천 원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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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무릎 관절염의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그동안 이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셨던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그 고민을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그렇습니다. 오늘 원장님께서 이렇게 좀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네. 그래도 가장 기억에 또 남아서 또 여러분 실천하셔야 될 게 무엇보다도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 맞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욱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